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과세 대상 거래부터 볼게요. 과세 대상 어디다가 세금을 매길 거냐 이런 얘기네. 부가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재화의 수입. 얘는 사업자가 행하느니라 말이 없이 그냥 곧바로 재화의 수입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에요. 하나가 없죠. 용역의 수입이 없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하는 거고, 재화를 수입하는 것은 저기 전 시간 사업자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은 납세 의무에 설명드렸구나.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건 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사업자인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 재화를 수입, 이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의 수입은 없더라. 용역의 수입을 과세를 하려면 이런 거예요. 자, 저기 외국에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자, 뭐하러 오냐면 우리나라에 머리를 자르러 와. 그럼 이제 들어오죠. 이게 재화를 갖고 오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세관에서 과세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러 왔냐면 가위 들고 빗 들고 와서 머리를 자르러 왔단 말이에요. 뭐에다가 과세 시키겠어? 과세, 여기도 가위에다가 과세 시킬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인데, 수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세시킨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서 재화가 뭐냐를 보셔야 되겠죠. 재화를 보면요,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물건 그리고 권리. 물건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가 재화인데, 물건은 뭐 상품, 제품, 뭐 기계, 원료, 이렇게 보이는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런 거 보고 예전 표현은 무체물.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과 전기, 가스, 열 이런 것들이 다 물건이다. 예? 상품, 그다음에 뭐 전기 이런 것도 재화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권리에는 뭐 어때 광업권, 특허권 뭐 이런 권리, 특허권 이런 거 재화예요. 재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재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특허권 같은 거. 자, 그 중요한 거 나왔죠? 시험 잘 나오네. 수표, 어음, 상표권 등의 화폐 대용 증권. 수표, 어음 이런 것 등. 이것 등은 과세 대상 재화로 보지 않는다. 이건 재화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부가세는 소비세입니다. 과세를 시키려면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비를 해야 과세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품들. 근데 여기 수표나 어음 등은요, 요거를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소비를 하는 거냐면, 수표 아시죠? 수표를 소비할 수 있어요? 수표를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수표가 100만 원짜리 한 10장 있습니다. 이 수표를 비벼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소비예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주 돈 많은 사람도 수표를 화장지로 쓰지는 않죠. 수표를 가지고 화장지를 사서 그 화장지를 소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수표나 어음, 상품권 이런 것들은 교환의 매개수단인 거지 그 자체를 소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해됐죠? 소비할 수가 없다니까.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용역 볼게요. 용역은 일종의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뭐 일, 행위를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용역입니다라고 열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건설업, 집 짓는 거죠. 두 번째가 음식,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
자, 그리고 나머지 걸 쭉 보면요. 운수업. 내가 버스 타는 거잖아요. 돈 내고 버스 타면 버스 회사가 나한테 손잡이를 파는 건 아니잖아. 왜?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도 내가 뭐 물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받는 거지. 금융보험 영역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 부동산업, 임대업도. 그런데 얘만 좀 이상하지. 음식 숙박 보면 숙박업소에 가면 돈 내죠. 숙박업소에 가면 칫솔 주고 수건 주잖아요. 내가 지금 칫솔하고 수건 주러 사러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잠자러 가는 거죠. 요건 좀 이해가 된다. 자, 근데 요 음식점을 가보면요. 제가 삼겹살집에 갔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죠. 돼지고기는 재화인데 돼지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리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주잖아요. 이건 재화고 이건 용역이야.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런데 음식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재화도 받고 서비스도 받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 이것이 더 주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개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점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도 뭐 원자재, 뭐 벽돌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노동력, 인건비를 투입해서 집을 짓잖아요. 이건 재화고 이건 용역이잖아. 주된 것을 이걸로 보는 겁니다. 요거만 받으시면 되겠죠. 나머지 것도 읽으면 뭐 버스 타는 것이 뭐 재화를 받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교육, 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읽어보면 아 이건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부동산업 및 임대요. 부동산을 남의 땅 빌려 쓰는 거는 재화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용역을 받는 건데 단 있죠 이제 단하고 뭐가 열심히 붙어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뭐 써 있어요? 답, 논밭, 그 다음에 과수원, 목장용지, 목장, 땅, 그 다음에 임야, 산, 염전, 소금 만드는데 요것은 제외시키겠대요. 자, 이런 논밭, 과수원 빌려주는 거는 부동산 임대야. 용역을 제공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제외시키겠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 대상인 용역이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제 학원입니다. 학원은 뒤에 배우시겠지만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를 걷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할 때 학원비를 학생들한테 받을 때 뭐 40만 원이면 그냥 40만 원만 받으면 돼. 부가세 4만 원 안 받아도 돼. 그런데 대신 이 학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원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뭐 전기세, 그다음에 뭐 학원의 임차료. 자, 이걸 받아가는 사람들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부가세를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면 학원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더 달라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과세 사업자였으면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매입세액으로. 근데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팔 때 징수하지 않잖아요. 4월 때 부담한 이걸 안 돌려줘요. 자, 이걸 안 돌려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금액까지를 감안해서 이거 나만 혼자 떠안고 살 수는 없잖아. 이것을 감안해서 이 수강료가 책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것에 비례해서 수강료를 뭐 30이었는데 40 정도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들은.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과세사업자였으면 이 매입세를 다 공제받고 요만큼만 돈 주면 되는데 요만큼 내야 되거든? 그럼 왜 나만 이걸 부담해야 돼?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서 이제 매출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 봐보면요. 자, 논에서 뭐예요? 쌀 농사 짓죠? 쌀, 밭, 보리, 뭐 사과, 목장에서는 뭐 우유, 소젓, 그 다음에 뭐 나무, 소금.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입니다. 즉, 요것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면세 사업자야. 자,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농부인데, 주로 다 농부인데,
요걸 빌려오면서 이 부동산 임대니까 땅 주인한테 지주가 얘한테 빌려주면서 이것을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 자, 뭐 땅값 저기 월세를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너 10만 원 더 내. 왜? 내가 걷어서 이거 내야 되니까. 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농부가 아닌 학원이라면 그래? 요거 부담한 만큼 내가 가격에다가 이걸 더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잘 봐봐요. 농부가 마음대로 쌀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가격을 조정했어? 응? 이 사람들은 학원 같은 사업자처럼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 돌려받지 못한 것을 남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들은. 예? 그래서 이것을 과세 대상인 용역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봐버리면 얘는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데다가 부가세 부담까지 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니까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것들은 과세 대상인 용역이 아닙니다라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은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런 사람한테 땅 빌려줄 때는 부가세 걷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